자, 그다음 140페이지. 자, 관절과 근육이 아프다 해서 이제 관절 그림이 있는데, 자, 근골격계 조직은 뼈, 근육, 힘줄, 인대, 연골 등을 포함한다. 골격근, 근육세포, 마이오사이트, 머슬 파이버, 근섬유라 그러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근육세포에 그 마이오피브릴이죠.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고 있다.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고 힘줄, 건, 텐던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한다. 리가멘트. 그러니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한다. 힘줄이나 인대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손상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자, 관절랑, 관절과 관절 사이 공간이다. 활막에서 활액을 분비한다. 마찰과 충격을 감소하는 역할도 하고. 자, 연골 세포랑 기질로 구성되어 있다. 기질은 콜라겐,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줄여서 이걸 GAG라고 그러거든요. GAG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또 이렇게 수분도 들어가 있다. 이런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도 있는데, 우리 관절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제 손을 관절로 봤을 때, 어깨든 마찬가지죠. 아니, 어깨? 여기 팔꿈치도 마찬가지죠. 무릎이든. 자, 관절이 있어. 뼈와 뼈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뼈가 이렇게 부딪히잖아. 마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와 뼈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연골이 있는 거지. 연골이. 그지? 연골이 있는 거고. 근데 연골끼리도 이런 연골, 스폰지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연골 사이에 이렇게 활액이 있는 거야. 윤활액, 활액이.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거를 이제 인대가 연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관절이 안 좋다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뼈가 약해도 관절이 아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뼈가 약해도 관절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칼슘, 비타민 D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 그런 거. 또 이 스폰지, 연골이 닳았어. 그러면 얘가 이제 수분을, 이렇게 윤활액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에 적신 스폰지처럼 부드럽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르면은 이게 수분을 머금을 수 없잖아, 스폰지가.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그럴 때는 연골 보충해 주는 거, GAG를 쓰는 거지.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뼈나 연골은 괜찮아. 근데 활액이 부족해.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빈혈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몸의 모든 이런 공급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활액이 부족이 쉬워요. 또는 큰 병을 오래 앓았어. 그럼 단백질이 없어져도 활액이 부족이기 쉽거든요. 왜 우리 병 오래 앓으면은 관절 뻑뻑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빈혈을 교정하고 단백질을 보충할 필요도 있어. 그지? 그리고 인대가 약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약을 먹어서 인대를 좋게 하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콜라겐이나 또 콜라겐 분해를 방지하는 비타민 C 같은 것도 인대를 좋게 할 수 있고. 자, 관절에 쓰는 영양요법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요것만 알면 안 돼. 요것만 알면 이제 50점이고, 이런 걸 유발하는 원인이 결국은 프리라디칼이 많아지면은요, 이런 연골도 분해되고, 인대도 분해되고, 콜라겐 에이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프리라디칼을 제어하는 항산화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죠? 그리고 면역이 교란되면은 관절 세포가 많이 손상돼. 그래서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의미에서 오메가 지방산. 그래서 항산화제 오메가 지방산까지 같이 묶어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은, 우리 약사님들이 관절을 상담할 때는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영양요법을 상담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다 먹어서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약이 너무 많다 뿐이지. 다 먹어서 안 될 이유는 없고, 자, 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연골의 문제, 윤활액의 문제, 인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딱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야기하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화적 손상의 문제나 면역 교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리라디칼 항산화제, 오메가 지방산 이렇게까지 묶어서, 자, 이걸 일단 머릿속에 딱 그려두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40페이지죠. 자, 그래서 2번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GAG,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뮤코폴리사카라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점액 다당류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 실제로 단백질과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을 붙여서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 하는 건데 또 이게 체내에서 얘가 겔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뮤코폴리사카라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점성을 띠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혹시 도가니탕, 도가니 왜 소연골이나 도가니탕을 먹잖아요. 그게 GAG예요.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그런 도가니가 이런 관절 연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젤리처럼 탄성도 있으면서 수분을 머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GAG가 사실은 이게 관절 연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절에서 그러는데 GAG가 관절 연골에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결합 조직들 다 마찬가지인데 피부도 진피에 이렇게 뭐 콜라겐 일라스틴이 있다면 이 안에 GAG가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드로이친 뭐 글루코사민 먹으면 피부도 사실 도움돼요. 피부도 도움되고 또 눈도 이렇게 이 눈알 안과 안이 축구공처럼 뻥 뚫려 있지는 않잖아요.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 안에 있는 게 또 GAG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콘드로이친 먹으면 눈도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뭐 피부도 좋아지는 건데 주로 이제 허가된 그런 것들이 관절 연골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GAG가 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피부나 눈, 그러니까 안구에도 다 관계된다. 그렇게 묶어 생각하세요. 자, 근데 GAG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종류가. 그래서 GAG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이 두 개의 분자가 연속적으로 막 붙어 있는 형태인데 엑시딕 슈가와 아미노 슈가가 이게 엑시딕 슈가 하나와 아미노 슈가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엑시딕 슈가와 아미노 슈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된다. 자, 그런 거고. 근데 엑시딕 슈가 중에 글루쿠로닉 엑시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두로닉 엑시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갈락토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미노 슈가 중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나 그냥 글루코사민 또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들어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엑시딕 슈가에 뭐가 들어갔냐, 아미노 슈가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7개로 구분한다. 자, 첫 번째로 그 유명한 히알루론산, 하이알루로닉 엑시드, GAG 한 종류예요. 뭐 콘드로이친 역시 GAG 한 종류고 케라탄, 뭐 더마탄, 헤파린도 GAG 한 종류예요. 사실은 헤파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6개인데 케라탄이 1, 2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AG를 크게 7개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글루쿠로닉 애시드에다 글루코사민이 들어가면은 헤파린이나 헤파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갈락토지에다 들어가면은 케라탄이 들어가는 거고 글루쿠로닉 애시드에다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론산이 되는 거고 자, 그런 거고 자, 141페이지 그림을 보면 쉽겠네요. 자, 141페이지 맨 위에 콘드로이친 그림 엑시딕 슈가로 디글루쿠로닉 애시드와 아미노 슈가로 아세틸 갈락토사민, 그러니까 N아세틸 디갈락토사민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요렇게 붙으면 이게 콘드로이친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엑시딕 슈가에 뭐가 들어가냐, 아미노 슈가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GAG 7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GAG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 GAG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렇게 우리 관절이나 이런 결합 조직 생리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어쨌든 엑시딕 슈가와 아미노 슈가가 엑시딕, 아미노 두 개가 결합돼서 쭉쭉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두 개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항상 긴 실로 이렇게 긴 실이 하나 있어. 얘가 이제 히알루론산이에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실제로는 두 개 분자가 쭉 결합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막 이제 단백질이 막 붙어. 단백질이 코어 프로틴. 네. 코어 프로틴. 단백질이 막 이렇게 붙어요. 붙어 있어. 단백질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런 단백질에 다시 그러니까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제외한 다른 GAG가 또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실을 쭉 긴 실을 똘똘똘똘 동그랗게 말았어. 자,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점성을 띠기 때문에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실처럼 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는 거죠. 똘똘똘 공처럼 우리 실 말듯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글라이코사미노 글라이칸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프로테오 글라이칸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런 거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런 관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야. 눈이나 피부 다 마찬가지인데 GAG 7개 형태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뭐겠어요? 역사는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이거죠. 얘가 축을 형성하니까.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뭐 피부 뭐 있잖아. 뭐 코스미, 뭐 서인형의 선전화, 뭐 이너비 이런 거. 히알루론산 제일 많이 쓰잖아요. 콜라겐이랑 같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그림 밑에 근골격계 통증은 뭐 근육, 근막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구성물질이 소모되거나 순환장애, 염증 반응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뼈와 근육의 통증은 비타민 D 결핍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런 거. 자,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해서 근육통, 자, 젖산이 축적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조금 움직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때도 젖산은 계속 축적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제거가 안 되면 뭐 혈액순환이 나쁘다든지, 그러니까 TCA 사이클이 빨리 못 돌아간다든지, 돌아가는 속도보다 많이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젖산이 축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건데 제거가 안 되면 근육통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몸짱인 사람들도 막 그렇게 운동을 갑자기 막 하면 근육이 막 뻐근하고 아프잖아. 근데 이제 그게 빨리 풀리는 게 좋은 건데 빨리 안 풀리면은 이렇게 근육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젖산이 축적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잘해줘야 돼.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또 온진율도 잘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근육에 껴있는 그 락틱 액시드가 없어지는 거지. 자, 그럼 락틱 액시드가 어디로 가요? 이게 어디로 하늘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락틱 액시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간으로 와가지고 다시 글루코스로 합성되기도 해요. 그걸 이제 코리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따가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근육통이 많은 거예요. 근육통이. 코리사이클이 작동을 못하니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성 근통증. 이건 이제 젖산 축적과 별개고,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걸로. 그런 것들. 뭐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포스포리페이스 A2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프로스타그란딘 이런 게 증가하고 염증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뭐 섬유근 통증 증후군이나 등등등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약 때문에 근육통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육 경련. 자, 가로 2번 근육 경련. 근육이 너무 지나치게 막 수축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아프잖아요. 뭐 당연한 거고. 뭐 좌상, 스트레인.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근육이나 힘줄이 손상받은 거를 좌상이라고 하고, 염좌, 뼈다고 그러잖아요. 인대. 자,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게 힘줄이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고, 좌상은 힘줄, 주로 힘줄 쪽에 손상을 받은 거, 그리고 염좌는 삔 거.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가 뒤틀려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거.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건염이나 뭐 건초염. 자, 건초, 이렇게, 힘줄, 텐던을 싸고 있잖아요. 텐던시스. 거기에 뭐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뭐, 방아쇠 수지병 같은 거, 이렇게 손가락 이런 데 잘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고. 그런다 이제 뭐, 퀴놀론, 뭐, 건염이나 건파열 초래 가능성이 있다더라. 자, 그래서 142페이지, 특히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고령인 사람들은 원래 이런 관절이나 연골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또 건 쪽 이쪽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거고. 특히 퀴놀론은 또 연골합성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까 임산부한테 금기일 수도 있고, 금기이고, 또 18세 미만은 금기잖아요. 연골합성이 잘 안 된다고 보니까. 자,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퀴놀론이 아주 많이 쓰이는데,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거나 고령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경험인데,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약학적으로 보고되는 것보단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속 먹고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퀴놀론 쓸 때는, 그러니까 자꾸 어디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막 관절 붓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절염 이전에 퀴놀론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퀴놀론 뭐 자주 먹는다면은 생각보다 약학적으로 보고되는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활액낭의 염증이 발생한 거고, 자, 류마티스, 뭐 퇴행성 관절염 있는데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왜 사실 뭐 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노화 현상으로 왜 관절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노화를 얘기할 때 이건 나중에 그 영양요법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 건식편 그쪽 수업할 때 좀 자세히 노화 이론을 얘기하긴 하는데, 노화 이론이 여러 가지예요. 뭐 호르몬 이론도 있고 뭐 장독소 이론 여러 가지 있는데, 노화는 산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가 많이 되는 거, 다시 말해 이 항산화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프리라디칼을 제어를 못하는 게 노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봐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 있잖아. 서 있으면은 무릎에 내 체중이 도거나 살찌면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체중이 내 무릎 관절을 누를 거란 말이야. 관절을 눌러. 그죠? 관절을 눌러. 그럼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 그죠? 허혈, 이스키미아가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내가 서 있지 않고 좀 움직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무릎 피기도 하고, 이렇게 피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산소 공급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재관류, 리퍼퓨전. 재관류라고 그러는데 너무 갑자기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이때 프리라디칼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 자꾸 이게 몇십 년 누적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관절염의 손상을 발생한다 보고, 프리라디칼이 많아지면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인대, 그러니까 리가멘트나 텐던 같은 게 다 콜라겐이거든요. 주로 중요한 게. 근데 프리라디칼이 많아지면은 콜라겐 에이즈, 콜라겐을 분해하는 콜라겐 에이즈가 활성화되니까 프리라디칼이 많아지면 콜라겐도 분해되고, 그리고 이게 GAG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분해하는 이게 MMP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MMP도 프리라디칼이 많아지면 MMP도 활성화돼요. 그럼 또 이제 GAG나 뭐 이런 것들 다 분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인대도 안 좋아지고 건도 안 좋아지고 GAG 분해되니까 연골도 안 좋아지고, 퇴행성 관절염. 또는 이제 류마티스는 이거랑 좀 다르게 그 면역적으로 공격하는 거고, 관절 부위를. 자,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뭐 MMP나 이런 거는 사실은 피부에도 중요하거든요. 피부 노화에 관련돼서. 그건 저 시즌 2죠. 피부 쪽에 할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상담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슬라이드를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해서 엔세이드와 심혈관 부작용, 우리 학생분들 잘 아시는 건데, 그 처음에는 이 콕스1을 억제하다 보면은 위장장애 이런 게 있으니까 콕스2만 억제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콕스2가 억제되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혈관 내피세포, 인도세리알 셀에서 콕스2가 억제되게 되면은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억제된다는 거야. PGI2. 근데 프로스타사이클린이 혈관도 확장시키고 혈전 생성도 막아주고 이런 좋은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콕스2로, 얘가 자꾸 콕스2로 선택적으로 얘만 억제하니까, 혈관 내피세포에서 얘만 억제하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좌측의 혈소판을 응집을 억제하는 스롬복산 A2 반응은 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롬복산 A2가 자꾸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부작용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 이게 100% 증명된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선택적 콕스2 이니비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알려주고 있는 게, 이 그림이 이제 그 얘기인데, 비선택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비선택성도 자꾸 먹으면은 그 혈관 내피세포 엔도시리알 셀을 억제하는 게 그 혈소판을 응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억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억제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측을 더 많이 억제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스롬복산 A2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부프로펜이 좀 말이 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나프록센은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나 보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두고 봐야 돼요. 한 몇십 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GI2, 혈관 내피세포의 PGI2와 그 혈소판에서의 스롬복산 A2 이런 그 불균등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자, 근육 구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뼈에서 뭐 텐던, 힘줄이죠. 뼈와 근육을 붙이는 게 텐던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패시어, 패시어 이렇게 있죠. 근막이라고 그러죠. 근막이 머슬. 이게 우리 근섬유가 막 모여져 있는 게 근육 머슬이잖아요. 머슬을 근막이 싸고 있고, 자, 그죠? 그럼 이제 머슬 안에는 또 어떻게 나눠지고 있냐면은 머슬 안에는 머슬 파이버가 꽉 차 있는데, 이런 머슬 파이버 이렇게 뭉뚱그려진 머슬 파이버를 또 이렇게 페시클, 이게 근섬유 속, 근섬유 다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페시클이 싸고 있고, 이런 페시클 안에 이제 머슬 파이버가 결국 이제 근세포죠, 뭐, 그죠? 마이오사이트 근세포죠.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가 있고, 머슬 파이버 안에 이제 뭐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있어서 그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 그 사이로 이제 뭐 마이오피브릴, 뭐 액틴 마이오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렇게 대충 그림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 그림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역시 패시어가 머슬을 싸고 있고, 이 머슬 안에 페시클이 들어가 있고, 페시클 안에 머슬 파이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역시 그 머슬 파이버 안에 마이오피브릴, 근원 섬유라고 그러잖아요. 액틴 마이오신 이런 것들 그게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관절낭과 활액낭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조인트 캡슐이 관절낭이거든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네모 표시해 놨잖아요. 관절낭은 말 그대로 그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고, 뭐 활막이 있어서 활액을 분비하기도 하고, 시노비얼 멤브레인이 활막인데 여기서 활액을 분비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활액낭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뭐 뼈와 인대라든지 뼈와 힘줄이라든지 뼈와 피부라든지 이런 데도 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윤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윤활 기능을 하는 의미는 비슷한데, 관절낭은 뼈와 그리고 뼈와 뼈가 아닌 뼈와 힘줄이나 인대 이런 거는 활액낭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림인데, 무릎과 무릎 사이,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대퇴부와 무릎,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무릎 부위, 대퇴부와 아랫뼈, 정강이 뼈에서 연결하고 있는 거는 관절낭이고, 그리고 이제 활액낭은 다른 부위죠. 약간 이제 그러니까 뼈와 뼈가 아니라 뼈와 다른 부분을 벌사는 연결하고 있고. 자, 그래서 활액낭에도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지만 활액낭에도 염증이 잘 생겨요 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6페이지 이제 근육 수축에 관련된 그림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 자, 머슬 파이버가 있고, 머슬 파이버에 보면은 쭉 이제 안쪽으로 보면은 뭐 마이오피브릴 이런 쪽으로 쭉 이제 얘를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싸고 있죠.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 안에는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가 신경 자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칼슘이 유리되면은, 칼슘 농도가 이렇게 쭉 칼슘이 빠져나오면은,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빠져나오면 얘가 이제 액틴 마이오신의 근육 수축 반응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근육이 수축돼. 그런데 계속 수축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를 칼슘을 다시 띄어서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으로 돌려주든지 뭐 세포 밖으로 내보내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역할은 마그네슘인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자꾸 경직되고 수축된다는 거. 따라서 마그네슘이 천연의 근유한제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일곱 번째 슬라이드. 똑같은 거예요. 역시 똑같은 얘기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액틴 마이오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이오신이 이제 두껍고, 그러니까 식 필라멘트고, 액틴이 신 필라멘트죠. 자, 근데 액틴에는, 자, 트로포마이오신이 그 슬라이드에서,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을 보면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액틴에는 마이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트로포마이오신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오신의 결합을 막고 있어. 즉, 막고 있으니까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은 이 트로포마이오신이 붙어 있는 게 풀려요.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액틴에 잘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 수축이 돼. 근데 근육 수축은 됐는데 계속 수축돼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걸 돌려주는 거는, 다시 근육을 잘 이완되도록 하는 거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 둘 다 골고루 잘 있어야죠. 적정 비율별로. 너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자꾸 수축되려고 그러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너무 칼슘이 부족하면은 근육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죠. 근육에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거. 자, 9번째 슬라이드.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좀 더 쉽게 보고 있는 거고, 액틴에 마이오신 결합 부위가 있는데, 마이오신 헤드 결합 부위가 있는데, 트로포마이오신이 막고 있다. 근데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서 칼슘과 트로포닌이 결합하면은 칼슘 트로포닌 컴플렉스가 형성되면은 얘가 트로포마이오신을 움직인다, 옆으로 비켜버린다. 그래서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되게 된다. 그런 마이오신 헤드라고 딱 결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액틴이랑. 걔가 이제 액틴이랑 결합함으로써 근육이 수축된다. 자, 그래서 이런 수축을 하는 거는 칼슘이고 뛰는 건 마그네슘의 역할이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0번째 슬라이드, 뭐 똑같은 얘기예요. 보시면은 그 마이오신이 이렇게 머리처럼 딱 올라오죠. 그걸 이제 마이오신 헤드라 그래요. 그래서 액틴, 뭐 트로포닌 이런 데 결합 사이트에 바인딩해서 근육 수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바인딩을 안 할 때는 트로포마이오신이 막고 있는 거고, 바인딩 부위를. 자, 똑같은 의미고. 자, 그 다음 11번째 슬라이드, 11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코리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 뭐 골격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골격근이 많이 관계되니까, 갑작스럽게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쨌든 글루코스를 분해해야 에너지가 생산되잖아, ATP가. 근데 아무래도 골격근은 갑자기 운동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쭉 가요. 글루코스가 계속 분해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루베이트에서 얘가 이제 TCA 사이클로 가면 좋은데, 이게 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너무 빨리 분해돼. 이건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럼 얘가 젖산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락틱 액시드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얘기인데, 그럼 얘를 이거는 어느 세포에서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골격근. 자, 근데 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간에서 해야 돼, 간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간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야. 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 젖산을 글루코스로 바꿔줘요. 그거를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당 신생 반응, 그리고 이 사이클 이름을 코리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얘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은 우리 약사님들 다 아시겠듯이 뭐 이런 체액이 산성화되고 이러면서 근육이 그러니까 근육 경련이 있다든지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 혈액순환이 나빠. 간으로 가지고 오려면은 혈액을 통해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도 근육통은 잘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뭐 스트레칭 잘해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혈액순환은 괜찮은데 간이 나빠. 간이 나빠도 얘를 글루코스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간이 나빠도 근육통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육통이 잘 생긴다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해. 자, 그리고 요것만 이해하면 안 돼요. 간이 나빠지면 코리 사이클이 작동을 못하면은 이 글루코스로 오면은 얘가 글라이코젠으로 다시 바꿔준다고. 그래서 글라이코젠을 간에 저장하고 있거든요. 글라이코젠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분, 글루코스가 많이 필요할 때 글루코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이 글루코스로 바뀌어서. 따라서 코리 사이클이 나빠지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글라이코젠 저장이 잘 안 돼. 그럼 이런 사람들은 혈당이 되게 불안정해져요. 뻑하면 저혈당 생기고 막 이래버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걸 몰랐어. 그래서 옛날 한약 그 책 보면 뭐 간 기능이 나쁘면 성질 더럽다더라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저혈당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혈당도 불안정하고 근육통 많은 사람들은 물론 혈액순환제도 좋지만 사실은 간장약을 먹어봐야 됩니다. 그걸 묶어서 이 코리 사이클에 묶어서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선배 학생님 중에 한 분이 취미가 마라톤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체격도 크시고 술을 엄청 잘 드세요. 마라톤 하시는 분이 몸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근데 마라톤 하시기 2주 전부터 술을 입에도 안 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마라톤은 근육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 기능으로 하는 거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뛰니까 젖산이 생길 거 아니야. 얘를 자꾸 가져와서 글루코스로 바꿔주고 또 글라이코젠 이용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젖산 처리가 안 되니까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 경련도 잘 생기고 혈당도 불안정하다는 거지. 자, 지금 뭐 제가 대충 얘기했지만 이것만 잘 이해해도 약국에서 간장약 상담할 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약사님들 중에서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증상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갈수록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많아지잖아요. 젊은 분은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저만 돼도 술 먹고 나면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는 막 허리 다리 다 아파요. 젖산 분해가 안 되는 거야. 술을 먹으면 간이 술 분해하는 데 쓰이니까 젖산 분해가 안 된다니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42페이지 임상 상담 포인트 해서 자, 뭐 쭉 보세요. 뭐 과로 이런 거에서도 뭐 많이 아플 수 있죠. 근육 이런 거 뻣뻣할 수 있고. 자, 뭐 감기 증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뭐 아픈 게 문제냐, 아니면 순환이 안 되거나 뭐 신경 때문에 마비감이 문제냐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윈도 증상 및 관련 가능성 있는 질환 쭉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세요. 그냥.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나 이제 콘드로이친 차이들. 자, 143쪽. 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GAG 중에 글루코사민은 자, GAG는 액시딕 슈가와 아미노 슈가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글루코사민은 아미노 슈가의 한 종류예요. 기억 안 나시면 앞에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 종류의 한 종류, 구성물 중. 그리고 콘드로이친은 완성된 GAG 중에 한 종류예요. 즉 글루코사민은 GAG 원료야, 원료고 콘드로이친은 완성형이에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지만 분자 크기로 따지면은 글루코사민이 작아요. 그러니까 흡수는 더 잘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용하는 걸로 봤을 때는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얘가 관절에 이용될지 어디에 이용될지 모르잖아요. 원료니까. 이용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콘드로이친이 좋고, 특히 콘드로이친은 활액으로 잘 가서 연골에 잘 축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좋냐 가끔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건 두 개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좋고, 굳이 하나로 먹으려면은 뭐 이건 제 개인 사견인데 관절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제 사견입니다만 콘드로이친이 날 거예요. 완성형이니까 제일 좋은 건 두 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글루코사민이 좋다는 환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콘드로이친이 좋다는 환자도 있고.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뭐 헤파린도 GAG 종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얼마나 이럴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먹으면은 뭐 출혈성 질환자가 출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글루코사민 의약품으로 나오는 오스테민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서에도 와파린 병용 시 주의해라. 그러니까 INR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진짜 얼마나 그럴지는 의문이긴 해요, 저도. 이런 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유사하니까. 또 글루코사민은 또 이름다 글루코스 아민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근데 과연 이것도 얼마나 그럴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게 보통 글루코사민을 하루에 1500ml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1.5g인데 이게 다 글루코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g 중에 글루코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뭐 저혈병 생기면은 뭐 글루코스를 15g씩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좀 의문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런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정말 걱정된다, 당뇨 환자가 걱정된다, 이러면 그냥 콘드로이친 먹게 하면 되죠. 뭐. 콘드로이친은 글루코사민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콘드로이친에다가 MSM 이런 거 같이 먹어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또 글루코사민이 대부분 원료가 게나 뭐 조개 껍질 이런 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스테민,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의약품이나 오스테민도 뭐 천식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알러지, 면역 유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이 진짜 연고를 만드는지 좀 논란이 많아요. 효과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환자 자각 증상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건식으로 나오는 인산염보다는 황산염이 좋아요. 의약품은 글루코사민이든 콘드로이친이든 황산염이잖아요. 건식은 인산염이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콘드로이친이 설페이트 형태이고, 그리고 또 황이 많이 들어가야
여러 가지 결합 조직들이 잘 활성화돼요. 그런 이유로 건식으로 나오는 인산염보다는 항산염이 확실히 좋아요. 이용률이 좋아요. 인체에서 결합 조직이 이용될 때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황산염이 좋다 기억해 두시고, 인산염이 아니라 염산염,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건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 글루코삼이나 콘드로이친이 염산염이잖아요. 의약품으로 나오는 건 황산염이고,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은 또 황이 많이 필요하니까 MSM, 식이유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건식으로 많이 먹죠. MSM 같은 거 뭐 같이 먹어도 좋고. 자, 그래서 황산염 형태가 좋다. 염산염보다는 황산염 형태가 좋다. 왜냐? 황이,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아니 콘드로이친이 설페이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황이 또 여러 가지 결합 조직에 뭐 많이 관계되니까 이용률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보통 복합제로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하나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복합제 성분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좀 애매해요. 뭐 감마 오리자놀 같은 것도 이런 뭐 절임 증상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단일 성분보다는 복합된 거, 특히 감마 오리자놀 복합된 게 효과가 확실히 좋아요.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라이스는 별게 아니라 근육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기본 요법들인데, 레스트 일단 가능하면 쉬어라. 그리고 이제 아이스 차갑게 해야 한다. 일단은 처음에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초기 상태일 거예요. 만성적인 상태에는 따뜻하게 해야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서 풀립니다. 이거는 어디 부딪히거나 삐거나 막 초기일 때 얘기입니다. 자,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화상도 차갑게 해야 돼, 일단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만성적으로 됐을 때는 이제 온찜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컴프레션, 그 압박을 해라. 자꾸 이게 부종이 생기면은 이런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이래서 또 통증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박을 차갑게 하면서 압박을 해라.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타박상이든 어디 삐거나 이랬을 때 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차갑게 하고 곧바로 탄력 붕대만 감아놔도 그 회복 기간이 훨씬 짧아져요. 훨씬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션,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진짜 심하게 다친 경우에 좀 가능하면 높게 해라. 그래야 이게 부종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라이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잘 못 지켜요. 특히 우리 아주 심하게 다친 게 아닐 때는 제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아이스랑 컴프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차갑게 하고 탄력 붕대 같은 걸로 압박만 잘해줘도 훨씬 회복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